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이시나요? 닭살이 도는 거. 저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닭살이 돋습니다.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이경호 교수입니다. 저는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인하대학에 오기 전에 대덕 선박연구소에서,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화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연구들을 직접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가 직접 실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처음 연구를 할 때 이거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슬쩍 고칠까? 뭐 이런 갈등, 딜레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럴 염려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다는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방주가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방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주와 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선공학적으로 방주와 배의 차이. 보통 우리가 배는 보트나 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주는 특별히 아크라고 얘기하죠. AR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방주는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는 배하고 다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있어서 간다든지 노가 있어서 젓는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오로지 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왜? 만일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노아에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에게 길이가 얼마로 하고 폭도 얼마로 하고 이렇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설계도를 쫙 보여줘가 최소한 노 정도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파도가 왔을 때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오로지 떠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린 결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속에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자, 우리가 노아 방주를 얘기할 때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뽑혀가지고 오전에 우리 창조각 창립 예배 사회를 봤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방주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방주는 이런 거야 딱 얘기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방주는 이렇게 네모 상자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옆에 출입구 하나 정도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특별히 창문이 없고 위에 환기구 정도가 있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스티브 햄 목사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자, 덩치가 큰 애들은 1층에 탔을까요? 3층에 탔을까요? 왜 1층입니까? 어떤 애들은 크니까 크면 이렇게 머리가 이게 안 되니까 1층에 탔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무거우니까. 무거운 애들이 아래로 가야지 보건성에서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보건성 아시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건성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보건성입니다. 방주는 이런 모양으로 아마 돼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가 얼마나 클까요? 창세기 6장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랍니다.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규빗이 뭐죠? 예,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45cm 정도, 44.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 폭이
폭이 22.5m,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21,000톤 정도의 방주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길죠, 방주가. 21,000톤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되네. 우리나라 큰 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많죠. 30만 톤 이상 되는 배들이 태평양을 떠다니는데 이 당시에 2만 톤급의 이 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방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주에 정말 동물들이 아까 스티브 햄 목사님 말씀하셨 몇 마리가 탔을까? 코로 숨 쉬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7,600여 종 그럽니다. 종류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kinds of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 말은 말 이런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아니면 암수 한 쌍씩 탔다 그러면 보통 한 6, 7만 마리 정도 탔을 거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평균으로 해서 방주에 몇 마리를 태울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면 12만 마리 이상을 태울 수 있는 방주의 모양이 됩니다. 충분히 그 동물들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자, 방주에 탄 애들이 과연 1년 10일 동안 홍수기한 1년 10일 동안 살아남았을까? 만일 여러분 배를 타보셨죠? 한 10분만 타도 뭐 하죠? 멀미합니다. 멀미. 이거 원래 제가 멀미 안 하는 법도 막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혹시 나중에 마치고 저 로비에 나오시면 제가 멀미 안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탄 애들이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모두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동물들이 대부분 아마 어둡고 습한 상황에서는 잠을 잤을 거라고 많은 생물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자니까 덜 먹고 덜 먹으니까 덜 싸고 그냥 충분한 그 케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 얘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방주,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창조과학회로부터 받은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돈으로 모델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으로 남아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오늘 저희가 직접 세계적으로 공인된 수조에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데크를 이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동물들을 실었을 텐데 보통 무게가 아래로 가야지 무거운 애들이 아래로 가야지 좋으니까 이렇게 1대1대1 아니면 2대2대1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보고 그것의 평균 내서 한 높이의 3분의 1 정도 무게 중심이 같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을 대고 트러스 구조로 해서 구조적으로 보강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들을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자, 배가 안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배가 안전하다고 실험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안전입니다. 구조적인 안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배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배가 부러진다는 말 하니까 우습죠. 실제로 태평양을 떠다니는 배들이 막 가운데 뚝뚝 부러집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굵은 철사를 드리고 자, 이거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부러집니까? 피곤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피로 파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팔이 방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의 파도가 이렇게 양쪽 끝에 높이 오고 가운데가 아래로 낮게 왔습니다.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부력이 셉니다. 그러면 양쪽이 부력이 세고 가운데가 중력이 세니까 배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파도가 가운데가 높게 오고 아래가 낮게 양쪽이 낮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부력이 세고 양쪽이 낮게 오니까 배는 운항을 하면서 계속 이런 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러집니다. 가운데 아래에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안전입니다. 자, 복원성은 옆으로 쓰러지려고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성질이죠. 그죠? 근데 복원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모양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여러분 정육면체 모양을 파도에 물에 띄우고 한번 파도를 쳐보십시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버립니다. 안에 탄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복원성 측면에서 좋으면서 이 안전하려고 잘 안 돌라 그러면 직육면체의 모양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주가 그렇게 생겼죠. 다음에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
멀미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 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것들이 이 과학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실험을 한 세계 유일의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21,000톤이라는 기준 하에서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길이를 고정하고 폭과 높이를 바꿔보고요. 폭을 고정하고 길이와 높이를 바꾸고 높이를 고정하고 길이와 폭을 바꾸고 13척의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중에 3가지는 실제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자, 이게 구조적으로 컴퓨터에다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이건 방주의 반토막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앞이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하중 조건을 집어넣고 구조적으로 배가 부러지느냐 방주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를 해보니까 자, 오른쪽 아래에 보면 빨간 게 나오면 거기에 응력이 많이 집중돼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란 게 많이 나오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빨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기껏해야 가운데 아래 노란 거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가운데 아래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한 거긴 하지만 뭐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자, 구조적인 안전. 아까 배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를 가지고 13척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왼쪽 이게 수직으로 있는 축이 세이프티, 안전 지수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3척을 비교해 보니까 방주가 가운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종강도는 배 길이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를 아까 고정한 동그라미로 표시한 그 그래프, 그게 별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이를 고정시켜 놓으니까 구조적으로 별로 변화가 없더라. 아주 의미가 있는 결과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주가 저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안전 말고 그 다음에 할 게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입니다. 쾌적함을 느끼느냐는 배가 파도가 치면 울렁울렁 알죠? 히빙 모션. 다음에 이 앞으로 왔다 갔다 그죠? 피칭하는 거. 그다음 옆으로 왔다 갔다 롤링 모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배 길이, 폭, 높이가 다 인볼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를 다 고정했을 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딱 보시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주는 가운데 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보건성 측면에서 어떨까? 보건성은 무게중심과 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을 고정한 것들이 아마 가장 변화가 적을 거예요. 아까 보시면 세모로 표시된 것들이 변화가 가장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저희가 다 합쳐가지고 방주의 안전 지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보건성은 네모 상자형의 배는 보건성으로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안전, 다음에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를 4로 놓고 그다음에 보건성을 2 정도로 해서 100% 맞춰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3위였어요. 3위. 이거 심각한 1등이면 좋겠는데 3위였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건성은 아예 빼버리고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지 2가지만 가지고 해보니까 방주가 2등이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밤에 눈을 부릅뜨고 저희가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1등으로 나온 여기 한 가지 배 형태가 보건성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13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들을 다 합쳐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정말 가장 안전한 선박이더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보이시나요? 닭살이 도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닭살이 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배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파도가 옆에서 맞을 때일까요? 정면에서 맞을 때일까요? 측면에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저 연구소에는 이런 실험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여기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센서들을 다 모델에 붙여가지고 하면 컴퓨터실에서 다 모델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실험 시설이고요. 저희 실험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하는 장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모델 실험을 한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의 모델입니다. 지금 전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건성 측면에서는 기존 선박이 맞추어야 될 모든 것 규정을 다 만족시키고 구조와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는 아까 2위인데 1위라고 된 게 보건성 측면에서 가장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실제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43m까지도 방주가 안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보시면 그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여기 보면 안에 선박의 중력 가속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파도 여러분 멀미하는 게 울렁울렁 할 때마다 멀미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 여객선 기준이 중력 가속도 주위에 34%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17.5%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정말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저희 실험 결과들이 이 신문이나 모든 것들에 방송이 되고 저희 결과가 지금 뭐 미국 AIG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희 결과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정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과 그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것들을 공유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